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에 많은 도움 드리고 있는 성공투자 머니케어 뉴스 공략도 체크 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녹화 들어오기 전에 좀 바빴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한 두 종목 정도 제가 또 수익 실현 의견 드리고 들어왔는데, 어쨌든 뭐 이번 주가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또 좋은 또 기회다. 4월 달은 지금이 성수기예요. 그러니까 4월 달을 지금을 잘 또 즐겨 나가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도 대략 보니까 13번째까지 왔고요. 지금 정도 진도 나가는 상황으로 좀 체크를 해보면 15개 이상은 무난히 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4월 달도 기본 목표는 우리가 충분히 달성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시장이 또 얼마나 또 받쳐주느냐에 따라서 또 추가적인 또 수익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5월 둘째 주까지는, 그러니까 5월 사실 첫째 주라고 보는 게 맞겠죠. 5월달 어린이날 뭐 있고 뭐 그러면 훅 지나가거든요. 버킹데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4월 말까지 가면서 여러분들 많은 것들 우리가 또 수익 만들어내는 그런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월달 같은 경우는 조금 힘에 부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연중 행사라서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채권 반기와 또 유상증자 뭐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5월달이 상당히 또 격동의 달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또 미리 염두에 두시고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코스닥 시장에서도 자금이 좀 영업이익이 나오는 것들을 거래를 해주고 또 시즌적으로 맞는 것들을 거래해줘야지만 5월달 같은 경우도 또 재미난 또 승부를 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거 EMR을 한마디 좀 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만약에 5월달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자, 유증하고 뭐 이런 로봇 기업이라든지 또 바이오 기업들이 유증을 하거나 어떤 뭐, 글쎄요, 전환사채 발행이라든지 뭐 이런 이슈들이 생길 가능성은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전망이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은 그런 종목들 다 리스트해가지고 체크를 할 거예요. 그 중에서 좋은 것들만 골라놨다가, 그죠? 그것들이 다 진행이 되고 나면 한 5월 말이나 6월 한 20일 요 사이에서 사실 6월 둘째 주 목요일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또 공략을 해줘야 되는 아이디어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만큼 어쨌든 머니케어 뉴스는 여러분들의 생활 리듬을 타고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케어맨 클럽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케어맨 클럽 멤버를 가입해 주시면 더더욱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FST는 어제 제가 수익 실현 의견 진행을 했고요. 2020년도 90번째를 진행을 했습니다. 4월 11번째 수익 실현 의견이고요. 뭐 오늘까지 드리블 했어도 뭐 오늘 아침에 프리마켓 정도까지 양호했으니까 대략 보면 여러분 10% 이상은 또 수익이 났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FSD 같은 경우는 뭐 3일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았잖아요. 뭐 3일, 4일 만에 여러분 10%또 이상 수익도 만들어냈으면 저는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타점을 또 잡아드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쁘니까요. 여러분 뭐 추가 더 욕심내고 작은 종목 갖고 더 많은 욕심낼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4월달 우리 오는 과정에서도 반도체 소부장 거래 안 하는 것 같지만 SNS텍도 수익 냈고 FST도 수익 냈고 삼성전자도 수익을 또 만들어내고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 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원해 주신 분들도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후원은 저의 생활의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여러분들 뭐 리포트가 나와서 같이 한번 또 점검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체적인 내용은 여러분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모를 만한 내용 별로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쨌든 두산 에너빌리티는 글쎄요, 제가 볼 땐 대형 원전부터 SMR까지 해서 독점적 지위를 우리나라에서는 구축하고 있다. 더군다나 또 가스터빈 뭐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해보면 아주 뭐 원전부터 해서 화력 발전까지 여러 LNG 발전이겠죠. 이런 것들까지 생각해보면 앞으로 성장할 일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여러 번 거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동사 같은 경우 목표가가 보통 12만 원 정도에 지금 대부분 측정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 밸류에이션이 지금 사실 조금 높게 많이 선반영돼서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 원 아래쪽에서는 뭡니까 매수세가 지속 들어오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특별히 매크로나 그런 것들이 악재라든지 추가적으로 발생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 10만 원 아래쪽에서는 뭐하다? 나름 저렴한 구간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하게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 시장 상황들이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런 것들이잖아요. 지금 전력 인프라 부분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더구나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이란 전쟁이 끝나고 나면요. 또 그쪽 관련된 부분들이 재건이라는 것들이 그렇잖아요. 전력 인프라. 그죠? 그것들이 기본일 거고, 그다음에 원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문제가 좀 됐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도시를 갖다 재건하는 그런 문제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 입장에서 보면 나쁘지 않은 환경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 전쟁은 누가 벌였는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기간에는 대한민국이 가장 어떻게 돼요? 손해를 많이 보는 국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또 전쟁이 끝나고 나면 가장 또 수혜를 많이 보는 나라가 한국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시장을 접근해 가시면 아주 좀 쉽더라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지금 글쎄요 하이퍼스케일러들 있지 않겠습니까? 전력 수요가 엄청나게 느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 AI에 관련된 부분에서 투자를 게을리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쪽 IT 서비스 이쪽 관련된 것들을 진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투자를 멈추는 순간 영원히 어떻게 됩니까? 도태되는 것들이겠죠.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애플 같은 데가 성장을 못하고 멈춰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부분들에 투자를 갖다가 계속 제대로 제때 진행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열심히 관심을 받고 있는데 못 따라오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좀, 앞으로 미래 기업이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구글이 상당히 관심이 많이 가거든요. 제가 만약에 미국에서 어떤 기업을 좀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해보면 지금은 엔비디아보다는 저는 구글 같은 종목이 상당히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사실 뭐 서비스부터 해서 미래 발전까지 다 노력을 하고 있는 아주 좋은 글쎄요 경영 형태를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하는데 엉뚱한 얘기 하냐고요? 뭐 그냥 그렇다고요. 심심하시니까. 어쨌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때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12만 원 정도 뭐 타겟팅을 좀 가지고 있다는 게 시장 컨센서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도 현재 뭐 보유 중이긴 한데요. 좀 더 이제 목표가대로 가는 것들이 저는 뭐 11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황이나 또 내일 또 상황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수익 실현할지 않을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할 거고요. 이런 리스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주식 투자하는 데서 리스크 요인을 인지하고 있어야지만 이런 것이 발생이 됐을 때 내가 어떻게 이 종목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갖다 구사하는 게 중요한 거지 리스크 요인을 갖다가 우리가 인지하는 게 중요한 건 일도 없다. 참 중요하다. 그런 것들은 저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기술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옳습니다. 글쎄요, 최근에 보면,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래하는 방식은요, 뭐, 항상 뭐, 장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항상 시장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가를 가지고 있는 매매 프로그램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우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단 한 달도 저희는 밸런스 시트 상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하지는 않는 그런 형태를, 물론 제가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그런 것들을 갖다 좀 여러분들께서 느껴가시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께서 한번 또 느껴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산 엘리베이터는 뭐, 여러분, 그 두산 밖에 또 두산 퓨어셀도 같이 또 이렇게 그 지분법상 이익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세요. 영업이익이나 뭐 이런 것들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두산 에너비트 자체에 대한 영업이익 형태인데 지난해 대비해서 엄청나게 올라오죠. 괜찮죠. 물론 주가도 많이 그만큼 선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근데 계속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보면서 이 종목을 갖다 왜 계속 거래를 해야 되는가 하면 2026년도 포워드가 이 정도인데 2027년도 포워드는 어때요? 예, 그렇죠. 올해도 또,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까지 올라오는 과정이 보통 이제 영업이익이 두 배로 늘은 건데, 내년도 같은 경우도 대략 보면 한 40%, 50% 정도 더 이상 또 정액가 지금 늘어나는 그런 가이던스를 예상하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런 점들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밸류에이션이 좀 높다 하더라도 봐줄 건 봐줘야겠다. 적어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저런 테이블을 볼 때, 2026년도 가는 과정에서는 좋겠구나라는 것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저 가는 과정 속에서 전분기 대비해서요, 이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좀 줄어드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좀 우리가 뭐 잘 또 피해 나가면 되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럴 만한 사유가 거의 없는 그런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좋은 것은 우리가 확실히 좋은 거니까 그렇게 봐주고 가면 좋겠다. 그래서 2026년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한 12만 원까지 타겟팅 해놓고요. 자, 저 10만 원 아래쪽에서 우리가 항상 공략을 하고 그 위쪽에서는 우리가 수익 추가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평균 매수 단가가 한 9만 6천 원 정도 되고 그 정도 수준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7에서 8% 정도 수익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겠죠. 좀 더 높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볼 때는 이제 다시 올라오는 과정에서 수렴하고 다시 올라온 건 첫날이니까요. 이게 장대 양봉이 아닌 이상에 이게 15% 이상이 상승하는 그런 장대 양봉이 아닐 경우는 우리가 하루 이틀 정도 더 볼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HD 현대마린 솔루션 이 종목도 우리가 상당 기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임을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당히 가이던스가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선 머니큐어 뉴스는 저희가 공략하고 있던 종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새로운 또 리포트라든지 또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고 분기가 지나고 나면 계속 모니터링을 해드리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왜 그렇겠어요? 계속 우리가 체크해 가면서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에 대해서 열심히 체크해 나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것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실제로다가 요게 이제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전년, 그죠? 2022 1쿼터에서 전년 동기 대비보다 수주 양이 50% 증가한 거, 요 점이 좀 상당히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앞으로 뭐로 반영이 되겠습니까? 예, 미래 가이던스로다가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동사 같은 경우는 내용이 좋다라는 것들만 생각해 주시면 아주 심플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포인트들, 뭐 실적이나 이런 것도 대부분 컨센서스를 부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박제는 없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 주가가 이렇게 내려와 있다는 자체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1쿼터에서는 조업일수 감소, 뭐 이런 영향들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전체적인 매출의 영업이익이 좀 감소하는 그건 뭐 전통적으로 우리가 추석 때나 어디가 또 뭐 설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이제부터는 뭐 그런 날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괜찮게 매출은 계속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중동 부분 이쪽에서 좋아지는 건 여러분 당연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요. SK증권 같은 경우는 자료를 가이던스를 내놨는데 숫자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여러분 요거 좀 보시면서 거래하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속에서 양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생각을 해요. 지난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1쿼터에 들어갔다가 그 후에 주가 상승분이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그걸 갖다 우리가 좀 놓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때 워낙 매크로 안 좋았잖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죠. 지난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진짜 난해한 그런 구간이 한 번 있어서 제가 무슨 사건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관세 이슈였을 거예요. 그래서 현금 마련하냐고 이 종목을 갖다 우리가 일찍 수익 내고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더 몰고 가시는 걸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때가 되면 자기 가치 역할을 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어쨌든 지금 SK증권에서는 27만 원 정도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때는 18만 원대에 있는데 저 정도 가면 아주 감사하겠죠. 뭐 저 정도까지 우리가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그 사이와 중간 정도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제 사실 이게 이제 여기서 무너지는 자리가 여기였잖아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보면 여기 요 구간 정도 어디 선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아요. 1차적인 단계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목표가를 보면 이 정도 높이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정배열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순간, 그리고 시장에서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는 어떤 조정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모멘텀이 들어오는 그런 순간이 좀 있을 겁니다. 최근에 보면은 어쨌든 그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상승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영향을 받은 부분도 없지 않은 생각이 들고요. 시간을 좀 두고 가면 괜찮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이 정도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TLB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수익 실현을 좀 하고 나온 적이 꽤 됐습니다. 사실 저 내용 때문에 이제 사실 유상증자하고 뭐 이런 내용들 발표 뭐 내용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찍 저뭐 8만 원 정도 수준에서 수익 내고 나왔었는데 여러분들 이거 제가 생각할 때는 나쁘다고 보십니까? 좋다고 보십니까? 어쨌든 이게 단기적으로는 안 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좋은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현재 이제 캐파보다 거의 배수를 똑같은 캐파를 하나 정도 더 만들어내겠다라는 것들이 내용이에요. 골자가 중요했던 것들은.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좀 하기가 조금 힘드니까 이제 베트남 쪽에다 좀 진행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지금 AI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그 메모리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그쪽 관련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들, 특히 이제 소캠 이쪽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앞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 있죠. 사실 올해는 아니잖아요. 소캠 적용하는 것들은 이제 지난해 이제 발표를 해서 진행이 되는 것들이고요. 올해부터 이제 조금씩 접근을 시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그죠? 엔비디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본격적인 우리가 이제 성수기는 내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시계열로 보게 되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DLB 같은 경우도 조정 시에는 매수하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슈퍼 사이클은 사이클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건 조금 좀 다른 개념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게 뭐 사이클이라고 하면 그죠? 일정 2년 반, 과거에는 한 2년 반 정도의 이제 사이클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혁신이 벌어지고 있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을 대체하는 AI의 성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오고 있는 시대적 흐름이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따져버리면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바뀌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 시장을 갖다가 이제 전혀 이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래 방식이 지금 현재 머니큐리스의 선순환 투자 방식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우린 뭐 상시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가는 그런 것들은 바로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 추세적인 거죠. 사실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멍충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단한 기업들이고 거기서 그 기업들이 이제 분석을 해서 앞으로 이제 투자를 해나가는 것들 그런 것들 진행하잖아요. 오죽하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대단히 투자를 용인하는 반도체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것들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뭐 삼성전자도 지금 뭐저 용인 남사 이쪽 관련된 평택 이쪽에 엄청나게 진행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과거에 분명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캐펙스 비즈니스면 틀림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그 캐펙스가 달라진 거다. 앞으로 규모가 이런 게 대단히 달라지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사실 로봇 산업하고 AI 발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수요를 창출해내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보는 것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TLB도 그런 면에서 보면 같은 이치로 같이 덩달아서 같이 따라가는 반도체 또 하나의 기판 쪽 관련된 종목인데 저희가 이제 최근에 보면 대덕전자, 심텍, 코리아 서기트 빼놓고 다른 번씩은 거래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지금은 수익을 또 내고 나왔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고 있는데 분명히 시장은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눌림을 주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공부해놨던 종목들을 계속해서 공략해 나가는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도 보게 되면 이제 연도별로 생각을 해보세요. 올해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주는 것들도 이해해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반기 가면서도 계속해서 실적은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대덕전자, 심텍, 코리아서킷, TLB 이것들은요, 여러분들께서 또 한번 거기다 좀 더 큰 놈은 삼성전기, LG이노텍 좀 제외하고요. 그 정도 보고 계속해서 우리가 교환, 순환매매 진행을 하면 괜찮을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그 애널리스트 분석으로 보면 그죠? 95,000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조정을 받아줘야 돼요. 유종 문제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게 더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 오를 생각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분명히 또 차익물이 나오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그 확정 공시가 나오는 그 과정까지 우리가 일단은 단기적으로 모니터를 해주셔야 되는데 분명한 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생각엔 여기 터진 자리 있잖아요. 요거만큼만 이거 눌러주잖아요.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공략했던 자리가 6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기억을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물론 거기까지 오겠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번에는 65,000원에서 70,000원 정도 사이에서 모니터링 하고 있다. 그 사이에 들어오는 우리가 타이밍이 들어온다 그러면 또 공략을 해주는 그런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점이 언제 들어올 거냐라고 생각하면 제가 우리 영상 서두에 이야기 드렸지 않겠습니까? 5월달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 공부해뒀다.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종목들은요, 아마도 5월 글쎄요, 중순 이후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접근을 하지만 또 시간을 좀 줘야 되는 것들 같은 경우는 5월 중순과 6월 둘째 주, 이 정도 사이에서 우리가 포인트 잡아주는 게 중요하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가셨죠? 자, 오늘 이 정도만 이야기 드리고요. 장이 좋으니까 다시 모니터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빈이었습니다. 성공의 길을 찾아 나아가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중기 단기 복습 거래로 매월 15종목을 잡아 투자의 기술 배우고 케어맨 클럽에서 시작해 말씀에도 노하우로 성공적인 투자 즐겨봐.